와 실력이 모두 완벽했던 티에리 앙리, 드리블, 연계, 양발 모두 잘 썼던 세브첸코. 그중 오늘은 전성기 시절 모든 걸 파괴시킨 이 선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브라질 축구 역사상 펠레 이후 최고점에 섰던 스트라이커, 카카보다 빠르고 마라도나처럼 드리블하며 아드리아노의 강슛을 때린 만능 천재 골잡이. 너무나 짧은 전성기 때문에 만약에 라는 가설이 많이 붙기도 하는 1990년대 슈퍼스타 아이콘,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사나이 호나우두입니다. 1976년 9월 22일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 전화공사에서 일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셋째 아이로 태어난 호나우두는 출산을 도운 의사가 호나우두 발렌티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은 그렇게 호나우두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호나우두의 고향은 리오주 교외에 있는 벤토 리베이로라는 비교적 빈곤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지구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사치는 생각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수입으로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를 할 만한 생활은 보장되어 있었죠. 형과 여동생은 항상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호나우두를 다다도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어린 형제들에게 있어서 호나우두라고 정확히 발음하는 일은 드물었죠. 곱슬곱슬한 컬 헤어에 애교 있는 웃음을 잃지 않던 다다도. 그는 어느샌가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다도란 애칭으로 귀여움을 받았고 그가 거주하던 동네에서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먼 훗날 이 동네에는 호나우두 거리라는 길이 생기기까지 했죠. 호나우두는 보통의 아이들보다도 빨리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3살이 되기 전까지는 말을 거의 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과묵한 호나우두의 유년 시절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삼바 리듬에 맞춰 춤을 추거나 아버지가 친구들을 모아 즐기던 아마추어 축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학업을 우선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브라질에선 옛날이나 지금이나 축구선수란 직업의 선택은 그다지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선수들이었으며 대부분은 큰 좌절을 맛보거나 힘든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인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축구보다 학문이 중요하다고 늘상 호나우두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다도에게 있어서 학교에서 흥미를 끌만한 것이 거의 없었고 학업은 지루하기 짝이 없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흥미는 오직 뒷골목에서의 축구뿐이었고 머릿속으로는 항상 골을 넣기 위한 방법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플레이할 장소와 친구들에게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공을 차면 거기가 곧 즉석 그라운드가 되어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발길이 닿는 곳마다 맨발의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호나우두가 처음 입단한 클럽은 지방 축구 클럽으로 당시 그의 나이 6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재능을 갈고 닦아 볼 컨트롤을 몸에 익혔습니다. 팀도 호나우두의 가입으로 기세가 올라 주니어 대회에서 강호 바스코 다가마에 승리하기도 했죠. 이 경기를 본 스카우터는 갓 7살이 된 그를 뽑아갔습니다. 소시알 라모스 풋살 클럽은 호나우두가 사는 곳에서 무려 2시간이나 떨어져 있던 곳이라 어머니는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호나우두는 기다려요 엄마, 프로 선수가 되어서 첫 월급을 받으면 소파 커버를 갈아줄 테니까 라고 약속을 합니다. 8살이 된 그는 동경하던 지코가 소속된 명문 플라멩고로 향합니다. 하지만 입단 테스트를 보러 가던 도중 돈을 모두 도둑맞아 버렸고 이 시기 부모님까지 돌연 이혼을 합니다. 좌절과 실망 그리고 가족의 분열, 8살 호나우두에겐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소시알 라모스에서 13살 때까지 성장을 거듭한 그는 점차 거물로서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세가 되자 그는 5,300만원의 크루제이루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원석과도 같았던 그를 구단은 프로처럼 엄격하게 가르치고 정성을 들여 프로 선수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5월 25일 프로 데뷔를 치른 데 이어 17살의 나이로 브라질 대표팀에 첫 소집이 되었습니다. 연봉도 대폭 올라 처음 손에 들어온 돈으로 그는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폭스바겐의 골프를 구입합니다. 또한 어머니를 위해서 새로운 집을 세우기도 했죠. 호나우두와 가족의 생활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대표팀에서의 활약과 소속팀에서의 짧은 활약만으로 팀에서의 입지를 다진 호나우두는 포르투갈에서 개최가 되는 토너먼트에 나가서도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 대회에서 맞붙은 포르투의 구단주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5억을 제안을 했는데 크루제이루에서 8억을 요구했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한편 60살을 넘긴 아인토벤의 한 스카우터는 이 소년에게 매료되었고 호마리오 이후 가장 재능 있는 인재라고 생각해 아인토벤의 감독에게 적극 추천을 합니다. 이 스카우터가 훗날 케빈 데브라이너를 발굴한
데뷔세리였죠. 이후 남미 슈퍼컵에서 10골로 최다 득점 선수가 되었고 프로 4개월 차에 호나우두에 대한 평가는 크루제이루 역대 센터포워드 중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브라질은 호마리우의 2골로 미국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얻어냈습니다. 세간에서는 호마리우와 크루제이루에서 23경기 21골을 기록한 호나우두가 함께 뛴다면 환상적인 2인조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엔 엔트리에는 포함이 되었으나 경기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클럽에서의 활약으로 그는 유럽 진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크루제이루에 입단한 지 딱 1년 만이었죠. 네덜란드의 PSV 아인토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들인 이적료는 64억. 1년 전 5천만 원을 받았던 그는 자신의 가치를 100배나 올려놓았습니다. 또한 호나우두로선 그가 존경을 하던 브라질의 스타 호마리우가 뛰었던 팀에서 뛰는 것이기에 흥분했죠. PSV 아인토벤 입단 이후 적응 기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입단 첫 시즌인 1994-95 시즌 그는 팀이 치른 36경기에서 35골을 터뜨립니다. 이어진 2년 차에는 부상으로 시즌의 절반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경기당 한 골에 가까운 득점력을 과시하며 팀의 컵대회 우승에 기여합니다. 당연히 빅클럽들의 제안이 몰려들었는데 여기서 호나우두는 자신에게 PSV 아인토벤을 추천을 했던 선배 호마리우의 뒤를 따릅니다. 215억에 달하는 당시 세계 최고의 이적료를 제시한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르샤에서 뛴 기간은 1년이지만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갓 20을 넘긴 호나우두가 최고 전성기 기량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호나우두는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한 시즌 동안 엄청난 기량을 뿜어냈습니다. 스피드와 힘, 정확성을 두루 갖춘 그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가차없이 상대를 몰아붙이며 득점을 뽑아냅니다. 1996-97 시즌 호나우두는 바르사 유니폼을 입고 49경기에 나서 47골을 기록합니다. 스페인 리그에 다소 얌전한 수비가 호나우두를 풀어놓은 셈이라고 지적 아닌 지적이 있었지만 라리가 득점 순위에서 2위와 거의 10골 차로 따돌린 독보적인 득점왕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아닌 스스로의 탁월함으로 라리가를 흔들어 놓았다는 증거로는 부족함이 없었죠. 1996년 5월 19일 콤포스텔라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지금도 간간히 회자가 되는 6명을 제끼고 단독 돌파, 드리블, 그리고 골을 장려시켰고 이 골은 이틀간 각종 TV 프로에서 180회 이상 반복 재생이 되는 등 스페인 전역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디 스테파노, 요한 크루이프 등 축구계에서 찬사가 쏟아졌고 펠레와 비교되었습니다. 이때 호나우두는 루이스 엔리케, 스토이치코프 등 뛰어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팀의 3관왕을 견인을 합니다. 그야말로 원맨쇼를 1년 내내 펼치던 그는 마티아스 자모와 단 한 표 차로 발롱도르 2위를 기록하고 피파 올해 선수상을 수상을 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임을 공인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20살, 역대 최연소 수상 기록이었죠. 하지만 바르사 생활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0년 계약을 제의할 만큼 잔류 유도에 적극적이었던 바르사였지만 호나우두는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다음 행선지는 바이아웃 금액을 기꺼이 지불한 대가 인터밀란이었습니다. 인터밀란은 288억이라는 1년 전 바르사가 호나우두를 데려갈 때 지불한 금액보다 35%가 더 많은 이적료를 내고 호나우두를 데려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그에겐 적응기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프리킥과 주장 완장까지 거머쥔 괴물 호나우두는 일단 첫 해부터 엄청난 골을 터뜨리며 인터밀란을 UEFA컵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32경기 동안 25골을 넣었고 세리에 A MVP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발롱도르를 수상을 합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으로 향한 그는 4골과 3어시를 기록해 대회 골든볼을 수상을 했지만 대회 내내 진통제를 맞아가면서 뛴 터라 결국 결승전에서 퍼져버리고 맙니다. 결승전에서의 무기력한 플레이는 패배의 주범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클럽에서 돌아온 그는 인터밀란 입장에선 상징적인 공격수였습니다. 비엘이 바지오와 함께 막강한 공격 라인업을 구축할 것으로 보였으나 무릎에 이상이 왔습니다. 1999년 코파 아메리카 우승 주역이 된 후 치료에 전념한 그는 수술과 재활을 마친 뒤 2000년 4월에 복귀했지만 투입 7분 만에 다시 무릎을 부여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2000-2001 시즌 통으로 날렸고 2001-2002 시즌 중반에서야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부상으로 신음했지만 정말 불사조처럼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부활했고 전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브라질이 월드컵 역사상 최악으로 꼽혔던 남미 예선을 힘겹게 통과하고 맞이한 월드컵에서 호나우두는
기자들 앞에서 호기롭게 정경기 득점을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25세의 호나우두는 오후에 잠을 자지 않고 디다와 함께 지내기도 했죠. 그는 과거 자신을 힘들게 한 공포를 극복할 거라고 믿었고 독일과의 시합을 위해서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결국 2골을 기록해 브라질에 우승컵을 안겨주었죠. 호나우두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생애 2번째 발롱도르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전성기는 2002 한일 월드컵을 재패하고 돌아온 뒤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하면서 부터입니다. 지단, 피구, 베컴 등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끌어모은 갈라티코 군단에 호나우두가 빠질 수가 없었죠. 580억에 합류한 그는 특히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맨유와의 챔스 8강전은 일명 3샷 3킬로 모두 환상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딱 3차례 슈팅을 시도해 해트트릭을 달성한 것이죠. 첫해 23골을 넣은 데 이어 2003-2004 시즌도 24골이나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와 체중 증가로 인해서 경기력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반 니스텔루이에 밀리고 결국 이름값을 해내지 못한 그는 2007년 2월 AC 밀란으로 이적을 합니다. 이적료는 4년 반 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액수였죠. AC 밀란에서도 그는 이미 정상급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부상도 여전했고 2008년 1월 13일 골을 마지막으로 길고도 화려했던 호나우두의 유럽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2008년 2월 왼쪽 무릎 슬개건이 끊어지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것이었죠. 1년 이상 뛰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AC 밀란은 재계약을 포기했고 그는 고향 브라질로 돌아오게 됩니다. 32세의 호나우두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 없이 순수하게 축구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이도 나이인지라 2009년엔 폼이 올라온 듯 했지만 2010년 몸이 이젠 멈추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다라는 말을 하며 은퇴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8일 35세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는 국가대표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를 끝으로 클럽과 국대 모두 은퇴하게 되었죠. 잦은 부상과 지병으로 긴 전성기를 누리진 못했지만 그래도 1990년대 가장 강력한 흔적을 남긴 축구 스타가 호나우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스타들이 골을 앞다투어 넣을 때도 골에도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의 플레이는 지금도 많은 축구 팬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메시, 호날두의 시대에 만약 호나우두가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한